시작할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지한이라고 하고요. 오늘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 상반기 영양평가 앞두신 선생님들 모시고 오픈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좀 많이 따뜻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춥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뭐 따뜻해진 만큼 선생님들도 활동하기 편하시니까 이제부터 다시 뭐 영양평가 준비를 해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갖고 계시는 그 오픈 강의 강의안을 좀 보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오픈 강의하고 좀 다른 점은, 네, 직급별 영양 모델 소개를 먼저 해드리니까 너무 추상적이신 것 같아서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를 잠시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지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전공이 이제 행정학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적자원 관리하고 이제 조직 관리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귀국해서는 잠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영양평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우리 세종 영양평가연구소, 지금은 이제 프라임 법학원하고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평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 건강보험공단 선생님들하고 인연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 뵐 때 좀 반갑기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오랜만에 선생님들 뵈니까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기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픈 강의를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갖고 계시는 강의안 두 번째 페이지 강의 목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 IB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죠.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3년간 기출문제 분석을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보니까 작년부터 문제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영양만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었는데, 2017년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예전에도 물론 그랬었지만, 영양요소, 특히 1급, 2급 선생님들, 크게 5가지 영양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관리와 갈등관리가 이제 접목된 게 2급 대상자분들께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급 승진 대상자분들께서는 비전 제시 및 공유 이런 측면과 조직 문화 구축 이런 걸 연계해서 답을 하시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선생님들 나중에 제가 이런 건 꼭 좀 메모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는 직급별 영양 모델을 선생님들께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5가지 영양 요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답안에 좀 반영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이요. 예, 그런 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급 대상자 선생님들 몇 분 오셨고, 저는 이제 주로 2급 대상자 선생님들께서 오늘 거의 90%가 오셨어요. 예, 그래서 2급 대상자 분들께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급이 다르지만 그 영양 어떤 포인트가 유사한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 문제 유형별로 어떤 부분을 차관하셔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막상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배우셨지만 문제를 접하시면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차관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방법인데요. 이제 문제점이 위치한 파트, 특히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70분간 영양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3문제를 좀 작성하시는데, 보통 20분, 한 문제당 20분, 뭐 25분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해서 작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 영양평가를 치르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요,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못 쓰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실 때는요. 그래서 시간 안배라든지, 그리고 답안 어떤 그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처음에 하실 때는 뭐 그래도 한 페이지가량, 문제별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래서 3문제당 뭐 미니멈 한 3페이지 정도 쓰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선생님들 답안을 보니까요, 커트 라인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작성 분량도 조금 많아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6페이지까지는 아니시지만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이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평가 평가를 들어가신 분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평가를 주로 이루어지냐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했더니 어떤 키워드 제시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타이핑을 해서 답안 작성하는 게 아니라 수기 작성을 오늘처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다 보니까 가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안 좋으면 감점을 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 준비하시는 분은 많은 걸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가독성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본적 개념 같은 것도 좀 착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양평가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바로 문제를 푸시기보다는 개념을 알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일이 2월 이제 25일 일요일인데요. 내일 우리 동계올림픽 폐막을 하잖아요. 네, 이번엔 출전 안 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우리 피겨 이제 퀸인데 처음부터 트리플 악셀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이렇게 뭐 스케이팅부터 해가지고 기본기를 다 다진 다음에 이렇게 고난도 이런 걸 점프를 했듯이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에 좀 충실하셔서 문제에 요구하는 거에 타겟팅을 해서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접근하실지 대략 좀 감을 잡으셨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자료에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80%가량이 해결 방안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런 여러 가지 그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2017년도 하반기 1급 승진 대상자 선생님들께서 나왔던 문제가 불법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환수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는요, 선생님들 평소에 배경 지식을 미리 좀 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은 어디서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도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연구 보고서가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 연구원을 좀 들어가고요. 저도 제가 만드는 문제도 우리 연구원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많이 얻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가 2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착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부가체계가 개편되잖아요. 그쵸? 저는 만약에 나온다면 부가체계 개편되면은 민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고객 만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거.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네. 재난적 의료비는, 저도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놨거든요. 예시 문제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간호간병은 이제 이미 제 문제 풀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다음 보장성 강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수업 전에 우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요, 재난적 의료비 관련해서 시범 사업 실시한다라는 게 PDF 파일로 144페이지 가량이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번 출력을 해서 봤는데요,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지사에서 유독 성과가 안 나더라, 이걸 어떻게 성과를 높일 것이냐, 이런 건 문제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요. 제가 이번 상반기 때는 걸 좀 아직 문제는 만들지 못했지만 문제화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공단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소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에 이렇게 계시는데 의약품 중복 처방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관련해서도 노인 의약품에 대해서 중복 처방하는 거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제가 말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온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런 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번 그 하반기 때 우리
2017년 11월 달 그 마지막 주에 1급, 2급 대상자분들 시험 보셨잖아요. 근데 1급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를 통해서 한 3달간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2문제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뒤에 설명드릴 어떤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 피크제 사례는 아니었지만 이제 조직 문화 구축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거의 좀 유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다르더라도 문제 어떤 틀을 좀 숙지를 해주시면 무난히 접근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좀 단일 역량별로 예를 들어서 갈등이면 갈등, 뭐 이래서 업무 분장이면 업무 분장, 성과면 성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답안 포맷을 좀 보여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피 업무에 대한 어떤 전담 부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갈등 관리 플러스 이제 성과 관리가 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목해서 올해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출제 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죠, 선생님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1장 선생님들 강의한 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한 1페이지에 보시면 그 기출문제 그 앞부분에 보시면 출제 기관이 ORP 인스티튜트에서 ORP 연구소에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나라장터라는 정부 조달 시스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공단에서 역량평가가 언제 시행이 될지 역량평가 그 출제 기관을 위탁 모집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해는 출제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요. 작년 12월에 우리 유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늘 ORP 연구소에서 출제를 하다가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출제는 어세스타라는 데서 출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역량평가 이전에 사전교육 같은 거 좀 들어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전교육을 하러 온 데가 어딘지를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선생님들 실제 역량평가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사전교육이 아니라 이제 최종 정리 특강을 통해서, 출제 기관별로 어떻게 답안을 좀 촘촘히 쓰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기관이 만약에 어세스타라는데, 어세스먼트의 어떤 그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진단이잖아요. 어세스먼트가. 그래서 그 기관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이제 응시하셨던 그 기관보다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고요. 답안 그 자료에 나오지 않는 선생님들만의 아이디어를 쓰시면 감점이래요. 자료에 기반하지 자료 외적인 걸 쓰면은 그냥 본인의 생각을 쓰면은 감점이래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도요. 우리 ORP에서 했었던 인터뷰는 우리 작성하고 15분간 인터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ORP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어세스타는요. 작성하지 않은 거 갖고 그냥 딴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감점이고 그 해는 역량평가가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수시로 컨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단 토론이 도입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안 된 경우도 있는데 뭐 혹시 그런 게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얘기를 좀 주셔야 제가 또 집단 토론 오픈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또 갖고 있는 어떤 소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그 비만 사회 문제화에 따라서 이제 지사 차원의 비만율 해결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사라든지 지역 본부에 비해서 뭐 우리가 이제 A 지역 본부 또는 A 지사인데 비만율이 다른 데보다 높더라. 이걸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 이런 거를 묻는 게 나왔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비율 어떤 요거를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요. 뭐뭐율, 참가율, 재고율 이런 게 나오면요. 1급 선생님들께서는 성과 창출이라는 거를 반드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성과 창출이요. 이거를 변형하면 2급 대상자분들은 이걸 성과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들 요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보다 우리 지사가 뭐가 낫다. 그 다음에 징수 같은 거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지사만 징수율, 체납률이 높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반드시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의 어떤 비만율이 다른 데보다 비만이 뭐 그 시에 48%가 비만율이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우리 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30%가량으로 비만율을 낮추겠다. 이런 목표치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께서 직접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유독 그 출제 기관에서 목표치를 제시했는지를 먼저 본대요. 예.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걸 다 쓰셔도 목표치가 없을 경우에는 감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이제 작년 5월에 그 응시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됐던 부분이 요 문제였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복원을 해서 지난 하반기 때 실제 요 문제를 풀어보신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자, 비급여 이제 과잉 진료와 관련해서 우리 민간에서 실손 의료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장하지 않는 우리 공단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뭐 이런 척추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도수 치료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건강보험 재정도 좀 악화가 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우리 공단의 보험급여부에서 이걸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보험급여부 직원들은 아, 이거 민간 보험회사에서 잘못한 걸 왜 우리 공단이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사장으로서 그 어떤 부하 직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어떤 행동 패턴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걸 2급 승진 대상자분들께 타겟을 맞추면 어떤 보험급여부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트의 어떤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막상 적으려고 하면은 예, 힘드실 거예요. 아무튼 예, 연습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악성 민원 관련해서 전담부서 선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상반기에는 1급 대상자분들께 나왔었지만은 요번 하반기 때는 2급 대상자분들께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요. 어떤 사례였냐면요. 뭐 지역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전담팀을 선정해서 기획 1팀, 기획 2팀, 기획 3팀 중에서 어느 팀에 이거를 좀 부여할 것인지 이렇게 분장하는 거, 신규 업무. 또 신규 업무가 뭐 우리 보통 기피 업무일 수 있잖아요. 뭐 업무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좀 하실 거냐. 제가 작년 이제 응시 끝나시고 전화 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문제를 답을 좀 하신 분들은 좀 통과된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영양평가에서. 근데 요거 때문에 좀 안 되신 경우도 일부 있으셨다고 해서 요쪽 오늘 답안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급 대상자 선생님들께서는 복합 민원과 관련해서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이었었거든요. 네. 자, 요거는 성과 관리 어떤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갈등 관리도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역량도 좀 들어가지만요. 이게 전형적으로 최근의 어떤 출제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공단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 4대 뭐 보험 같은 거 통합 어떤 징수하면서 복합 민원 센터를 만든 이후에 오히려 그 민원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더라. 이런 문제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걸 어떻게 성과를 관리할 것인지가 한 파트였고요. 근데 복합 민원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뭐 한 모모 차장과 그 다른 장 모모 과장 간에 트러블 마찰이 있어서 요 일이 더 안 되고 있더라. 갈등까지도 이렇게 포함된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 우리 또 쉬고 나서 답안 작성 요령 설명드릴 때 성과와 갈등 파트가 합쳐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우수 사례 제출과 관련해서요. 작년 상반기 때 그 소재 자체가 오늘 날짜로 기획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지역본부장께서는 우리 지역본부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다른 지역본부보다 각 부서별로 우수사례 제출을 뭐 5건씩 해라 이런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격국가부 뭐 부장, 그다음에 징수부장 뭐 이런 부장들께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 지시다. 그래서 한 건도 제출을 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기획부장이 이걸 어떻게 갈등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관련해서는 한 2년째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번 하반기 때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어떤 가입자 유형별, 그다음에 계층별로 그 인식도를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암기에서 시험에 들어가셨던 특히 우리 그 장기 요양 파트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뭐 많이 다루셨지만
업무와 좀 별개로 사례는요, 선생님들 실제 하는 어떤 사례가 아니라요, 가상에 이런 걸 좀 냅니다. 그래서 너무 선생님들 일하셨던 거에 몰입돼가지고 문제와 별도의 이런 걸 적고 나오시면은 오히려 감점을 되실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장기 요양 파트 일을 안 하신 분들이 더 점수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뭐 그게 나왔다고 해서 막 쓰시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단에서 실제 하고 있는 관례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진 않죠.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갑자기 흥분을 막 하는 것 같아갖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가장 최근인데요. 예, 임금 피크제는 예상했던 문제였었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그 임금 피크제에 대해 대상자이신 분이 있고요. 우리 공단에서는 임금 피크 대상이시면 2년 뒤에 퇴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들었거든요. 임금 피크제 대상자이신 분과 대상자가 아니신 분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요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셨대요. 실제 보신 분들이. 왜냐면요. 요즘 실제 영양평가 문제에서는요. 날짜 상황이요. 2023년 11월 뭐 28일 선생님들이 실제 보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연도만 작년 2017년이 아니라 좀 먼 미래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2023년. 근데 그때 당시에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 2017년 통계 자료가 나온 거예요. 임금 피크제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공단의 만족도가 불만족 비율이 82% 정도로 불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응시하셨던 분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문제 상황은 2023년인데 왜 불만족 통계 수치가 2017년이 나왔을까를 고민하다가 10분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요. 예. 그냥 이거 2017년은 2023년이겠거니 이렇게 예측하고 하실까요? 2017년 문제 해결이 그만큼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거를 문제 인식. 특히 우리 1급 대상자 분들께서는 전략적 사고라는 역량이 있거든요. 문제 인식을 했느냐입니다. 예.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어야 됩니다. 가장 어려웠던 파트라고 합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요. 이렇게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 똑같이 나와서요. 연습했던 답안을 그대로 쓰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의식과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 차원의 어떤 보안 이런 게 좀 안 됐다든지 특히 우리 공단에서 뭐 직원들의 인식도가 아직 낮아서 보안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안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약하게 해서 경미한 처벌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든지 그 공교롭게요. 이게 되게 중요했던 이슈였나 봐요. 그 유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세스타에서 출제를 했음에도요. 보안의식 요 문제는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1급 대상자 선생님들께 뭐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나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일부 있는데요. 요즘에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연극계라든지 이런 데서 그 미투라고 해서 어떤 뭐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이 의식 제고 이런 측면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직원이 뭐 이런 회식 자리에서 어떤 여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좀 이런 행동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벌 수위를 좀 정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이냐. 특히 우리 공단에서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건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뉴스 기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일부 좀 착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서 이제 대응 방안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요, 그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했던 그런 어떤 역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장 병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적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경찰, 검찰과의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측면도 좀 있겠고요. 예, 이런 부분을 묻는 거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요거는 2급 대상 지금 승진 앞두고 계신 분들은요, 그 사무장 병원에서 환수 같은 걸 하잖아요. 또 징수와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 변형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A 지역의 징수 부장 역할로 나오는데요. 타 지사 어떤 징수부에 비해서 환수율이 낮다, 상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문제 나오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환수 결정, 환수 징수를 하는데 그 어떤 직원 간의 갈등 트러블이 있어서 이게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맥락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